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예년 같으면 집집마다 직장마다 이 송년회가 한창일 시기인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이 조용하고 차분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집콕 송년회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송년회도 집콕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호텔, 마트, 편의점에서도 집콕 송년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이 도시락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회식 대신 조금은 근사한 도시락으로 그 연말에 그 회포를 좀 푼다 이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네, 예.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많이 불안한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대로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다면 이 도시락 송년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확실히 기온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시야가 뿌였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또 걱정이 되는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2.4도,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미세먼지가 걱정되실 텐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풍에 의해 발달한 낮은 구름대 영향으로 오전까지 충남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부여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종일 시야가 답답할 걸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7도, 공주 8도, 대전 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8도, 보령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새벽 대전과 충남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맑은 가운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울고 웃었던 올 한 해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그 국내 확진자만 5만 명이 넘었어요. 네, 예.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던 기억도 있고요.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휴대전화로 자가진단하기도 바쁘셨을 것 같고 또 거리두기도 열심히 했더니 202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가족 여러분은 올 한 해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이 점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우리 모두 집안에 네.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휴대전화 사진첩을 잘 찾아보면 코로나19 말고 네. 올 한 해 기억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벌써 1년 휴대전화 속 나의 2020년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속의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 혹은 또 아쉬웠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구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는 이 코로나19 말고 네. 예, 기억에 남는 올 한 해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긴 했지만 또 일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창업이지 뭔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2021년 내년에는 저도 좀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오, 예. 어떤 걸 도전하고 싶으실까요? 와.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지요. 네. 지금부터 아, 예. 네, 저도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이제 사람도 월동 준비를 하듯이 나무도 월동 준비하는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으로 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로 가을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나무들.
그리고 특히나 야외 조경으로 심은 나무에는 이 시기에 월동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푸라기나 황토 대신에 사람처럼 나무에 옷을 입히는 벤처 기업이 있어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무채색의 겨울 거리를 생동감 있게 바꿔라. 월동 준비가 필요한 나무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거리도 되게 황량해지는데 이렇게 빨갛고 한글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바뀌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경관도 살리고 나무도 보호하는 수목보호대. 보호는 물론 방충과 미세먼지 포집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나무에 옷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연말연시. 올해는 도심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크리스마스 장식도 많이 볼 수 없고 연애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특히 올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곳 세종시에 조경으로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추운 겨울 앙상한 나무에 따뜻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조경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주변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자신 있게 내미는 이곳은 빨간 담요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셜 아닌가요? 이게 사람이 입기도 하는 네. 그 조경 니트 자재인데요. 네. 니트 재질인데 나무가 입는 옷으로 만든 조경 자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입는다고요? 나무가 입는 옷이라는데 알쏭달쏭하시죠? 겨울이 되면 나무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엔 기능성에 디자인을 더한 수목보호대가 설치되면서 도시 경관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야, 재질도 짱짱하고 디자인도 좋고 사람이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나무에 입히시는 거예요? 네, 이 자재는 조경학회가 개설된 한 40년 전부터 지푸라기에서 그리고 뭐 수입된 녹화마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고 계시는 황토 약손 정도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화가 없는 똑같은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량이 된 그 나무 보호대 정도였는데 저희는 거기에 색감과 그리고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나무도 의인화된 어떤 나무 전용 옷을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만들게 된 나무 옷입니다. 동해 방지는 물론 방충 여과와 미세먼지 포집 효과까지 갖춘 나무 전용 옷들. 겨울과 어울리는 선명한 원색과 디자인으로 겨울 도심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이듬해까지 재사용이 가능해 기능성과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수종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나무에 입힐 수 있는 20가지 정도의 디자인의 나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건 어떤 상황이길래 정글 뭐 밀림에서 하는 나무예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실제 동물원에 한 동물원에 실제 설치가 됐던 기린 방사장에 설치가 됐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호랑이 방사장, 그리고 얼룩말 방사장 실제로 설치가 돼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피티 에디팅은 친환경 거리 예술로 2005년 미국에서 공공재익 나무에 털실로 뜬 덮개를 씌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수목 보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에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춥고 단조로운 겨울나무에 시각적인 따뜻함과 나무의 월동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경은 아파트 경기를 타고 엄청 많이 부흥이 됐고 화두가 된 상태인데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경 자재가 실제로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그 우리나라의 조경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수준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추워진 겨울 날씨.
섬유 수목 보호대를 설치하기 위해 세종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섬유 수목 보호대를 가지고 세종 호수공원으로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이 세종용 수목보호대를 기존에 설치한 분량 이외에 잔여 설치 수량이 남아서 네. 오늘 이렇게 설치하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들에 겨울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봐도 그냥 추워 보입니다. 얘들아 얼마나 추웠니? 자 이제 옷 입자. 옷 가져왔어. 세종시 이미지에 맞는 무공화 한글 같은 도안한 보호대를 사용, 나무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빈틈없이 감아줬는데요. 신축성이 좋아 나무의 형태와 상관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옷을 입히니 겨울호수 풍경까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예쁘네요. 몇 감사합니다. 그릇 설치를 했는데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거리도 되게 황량해지는데 예, 이렇게 빨갛고 한글 옷을 입혀놓으면 예, 금방 바뀌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요즘에 분위기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맞습니다. 이희수 씨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요. 섬유 수목 보호대 아이디어로 벤처 기업을 창업한 후로에는 디자인부터 현장 설치까지 직접 하느라 무척 바쁘답니다. 거기는 많이 쓰잖아요, 고향. 거기는 고향 자체가 박람회인가? 꽃이 박람회를 일산- 하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그 박람 회장 아니고 야 역시 뭐 조경에서답게 그림이 전부 다 나무 그림들, 네. 주변 풍경 그림들이네요. 네. 지금 무슨 회의 중이셨던 거예요? 금년에 그 필드에서 받았던 의견들이나 혹은 내년에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제품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찾는 곳이 부쩍 많아져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희수 씨.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부분 날 좀 풀리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이 날 추울 때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오히려 겨울철에 그런 막 헐벗은 나무들에 옷을 입음으로써 저희는 이제 사업의 기회를 모색한 거죠.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는 더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어디서 연락이 많이 와요? 수목을 보호하는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서 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그 상징적인 나무들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더 많은 곳에 나무 옷을 입히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무의 월동 준비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나 목표는 어떤 게 있어요? 교회라든지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들에서 실제로 저희처럼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컨택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너무 멀고 소량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예,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도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앙상해진 겨울나무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목보호대 덕분에 나무도 거리도 한결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코로나19로 더 움츠러드는 2020년 겨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섬유 수목 보호대로 겨울 가로수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입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나무들의 월동 준비는 물론이고 도시 거리의 풍경까지 바꾸는 이 섬유, 이 수목 보호대를 만나봤는데 네. 요즘 한창 나무 월동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섬유 수목 보호대가 크리스마스 장식 효과가 있어서 이맘때 12월이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유 수목 보호대 같은 경우는 설치부터 디자인 모든 것을 이 한 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또 유일한 곳이다 보니까 정말 잠잘 시간이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추운 겨울 작업을 해야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 거리 풍경이 바뀐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세종시에는 섬유 수목 보호대가 이제 교육청 그리고 호수공원 일원에 나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듬해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능성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덕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뭐 가족 여러분도 조경을 위해서 마당이라든지 집 밖에 심은 나무가 있다면 이런 나무 월동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건축물의 벽면이나 교각, 전철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데칼코마니, 2번 프로타주, 3번 그래피티. 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좀 확진자가 되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운동 가야겠어라라고 했더니 예. 그래 PT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를 해주던데 그래요. 이게 좀 오늘의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힌트가 아니라 직접적인 답 아닌가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이 예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그래피티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피티는 거리의 벽이나 지하철 등에 스크래치 기법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낙서 같은 그림으로 문자를 말하는데요. 힙합 문화의 일부분이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소개해주신 수목보호대는 그래피티 니팅 기법을 적용한 건데요. 나무에도 옷을 입히고 또 거리에 색을 입히는 건데 요즘 거리가 유독 썰렁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형형색색의 옷을 입혀주면 이번 겨울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생선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긴 타원형의 납작한 생선으로 몰린 눈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씹는 감촉이 좋고 맛이 좋아 회나 구이, 찜 등으로 애용되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가자미, 2번 가오리, 3번 광어. 네. 자, 이번 문제도 잘 맞히셔서 예,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응원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가자. 가자, 행운의 가자. 주인공으로 가자. 예. 행운의 주인공으로 가자!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눈이 몰려 있고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가자미가 정답이었습니다. 가자미는 몸이 납작하며 눈이 있는 쪽은 흑갈색이고 반대쪽은 흰 생선인데요. 넙치에 비해 입이 작고 오른쪽에 몰린 눈을 위로하고 해저에 삽니다. 네. 뭐 가자미는 1년 내내 잡히는 생선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알이 더 꽉 차고 살이 통통해서 쫄깃한 맛을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자미가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자미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로 움츠러든 이 심신을 이 가자미 많이 드시면서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우리말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학을 떼다에서 학은 학질이라는 전염병을 뜻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을 떼다 하면은 네. 어떤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이렇게 네. 흘릴 때 어우 학을 뗐어 뭐 이런 네.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전염병을 좀 떠올려 보면 네. 이 고열이 나면서 예, 막 땀이 주룩주룩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연관시켜 보면 네. 어떨까? 네. 학을 떼다에서 학은 학지를 뜻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OX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염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학을 떼다에서 학은 학질의 줄임말로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 말라리아를 뜻합니다. 네, 학질에 걸리게 되면 고열, 구토, 설사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곤경에 처해 진땀을 빼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학을 떼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신라에서 시작돼 고려 시대의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은 불교 행사로 지금도 4월 초파일에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연등회, 2번 팔관회, 3번 국중대회. 네. 뭐 4월 초파일 네. 예, 이렇게 거리에 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예. 불교 신자분들은 예, 이걸 달고 네. 소원을 빌잖아요. 오, 가족들의 뭐 맞아요. 건강이라든지. 예. 네, 불교에서는 또 연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또 새기고 있는데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4월 초파일에 주로 많이 다는 것. 오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연등회가 정답이었습니다. 연등회는 고려시대에 성행한 불교 행사로 연꽃 모양의 등에 불을 켜놓음으로써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나라의 안녕이나 개인의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6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인 이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약자를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연말 연시에 이 연등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폐가 원인 불명의 염증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으로 섬유화가 진행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진폐증, 2번 폐섬유증, 3번 폐선암. 네, 말만 들어도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5번째 문제는 문제 속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단어를 잘 조합해 보시면서 보기를 보시면 정답은 쉽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문제 안에 항상 정답은 있기 마련이죠. 네, 폐가 염증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섬유화가 진행되는 이 질환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폐섬유증이 정답이었습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손상되고 상처를 입어 두껍고 딱딱하게 변성돼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마른 기침, 피로감, 근육통과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나무 월동 준비, 네. 섬유 수목 보호대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입고 계신 옷도 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약간 그 수목 보호대 오. 비슷한데 네. 전 그걸 활용해서 좀 예, 만든 것 같지 않나. 예. 오. 그만큼 재질도 상당히 좋고요. 디자인도 뛰어납니다. 네. 사람이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옷을 나무에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그런 옷을 입으면 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아하. 말씀이잖아요. 네, 이 옷은 그 옷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벌써 1년 휴대폰 속 나의 2020년은 이었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가족 여러분 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추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찌개, 국 네. 이런 게 식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중에서도 시원한 이 황태국 네. 떠올리기만 해도 아,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황태국. 네, 이 겨울 내내 20번 얼고 녹이며 말린 이 황태야말로 겨울철 대표 보양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상의 맛 황태 만나러 경남 창녕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뜨뜻한 국물이 없으면 좀 밥 먹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황태 해장국이 참 맛있고요. 또 맛있는 거 추가요. 특별한 게 생각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황태찜이었습니다. 황태 구이도 빼놓으면 섭섭해요. 하늘이 내려준 맛이라는 황태로 차린 한상. 따뜻할 때 얼른 맛보러 갑니다. 은빛 억새를 지나 설경을 기다리고 있는 하왕산의 고향 창녕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먹을 음식은 눈으로만 봐도 시원하고 정겹습니다. 뭐 저는 제가 먹을 때는 뭐 최고의 이제 숙취 해소하는 데는 최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식가들은 아마 다 한번 먹어보면 다 아할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뜨끈한 황태국으로 몸 녹이고 가세요. 진한 육수가 마치 곰탕을 연상시키는 황태 해장국부터 빨간 맛으로 유혹하는 황태구이와 그리고 황태찜까지 오직 황태로만 승부하는 곳입니다. 메뉴가 황태밖에 안 하거든요. 황태국도 좋아하시고 구이 좋아하시는 분은 구이 드시고 찜 좋아하시는 분은 찜을 또 좋아하시고 골고루 나가던데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모든 메뉴가 인기라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찬바람을 보니까 매콤한 게 생각나고 좀 특별한 게 생각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황태찜이었습니다. 술 먹었을 때는 황태 해장국이 참 맛있고요. 평상시에는 찜을 이렇게 즐겨합니다. 일명 노랑태라고도 불리는 황태는 이름이 많기로 유명한 명태를 겨우내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건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강원도신데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식품이 뭘까 생각하다가 황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태는 극장에서 20번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그 영양소가 다 합축된 게 황태거든요. 이 황태는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황태 해장국의 깊은 맛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거는 이제 국 끓이기 전에요. 이제 육수를 먼저 내는 거예요. 황태 머리를. 비법은 따로 없고요. 들기름으로 이렇게 우려내죠, 육수를. 들기름은 황태하고 궁합이 참 맞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죠? 뽀얀 국물이 바로 들기름 효과. 여기에 무와 황태채를 넣으면 끝!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자 조미료 같은 거는 안 쓰고 그냥 제 신념대로 밋밋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밑간만 살짝 하니까 간은 개인 입맛대로. 처음엔 부드럽게 새우젓만 넣어서 먹다가 그 다음으로 고춧가루로 칼칼하게 마무리는 알싸하게 청양고추까지 넣어 먹으면 3가지 버전의 황태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뽀얀해가지고 담백하게 속에 깔끔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먹고 속이 피고 선이었어. 황태를 푹 고와 순한 맛으로 즐기고 이번엔 담백하게 구워 먹어볼까요?
이 황태구이 건미 씨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항태 비린내 잡는 방법은요. 한 20-30분 가량을 시간을 두고 그 물기를 항태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그렇게 물기를 꽉 잡아줘야 항태 특유한 비린내가 없어져요. 말린 황태는 물에 불렸다가 물기를 빼고 사용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기를 잡기 위해서 한번 구워주는 겁니다. 진짜 냄새 안 나죠? 그리고 양념을 발라 구워주는데요. 이 양념에도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강즙을 좀 넣습니다. 생강즙에서 항태의 특유한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강즙을 넣어갖고 그 비린내를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맛을 선호하는 경남 사람 입맛에 맞춰 양념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뭐 별다른 그런 큰 양념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항태 본연의 맛이 맛있거든요, 항태가. 그래서 뭐 다른 큰 양념은 저는 안 써요. 과일 있잖아요. 배, 사과, 양파. 항태 이 양념을 들어감으로써 이 항태의 본연의 맛과 어울려져 갖고 맛을 더 극대화시키죠. 겉모습과 달리 부드러운 식감의 황태구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고기 반찬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빨간색의 다른 맛. 찜은 콩나물과 항태의 그 쫄깃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쫄깃쫄깃하면서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에요, 찜은. 그러면서 또 알큰하고. 입안을 알알하게 사로잡을 찜. 완성되면 이걸 꼭 뿌려줘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손님들을 생각해서 땅콩 가루를 좀 많이 견과류를 넣는 편이에요. 견과류는 손님들이 견과류 일부러 찾아 먹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저는 음식에다가 살짝 넣어드리면 자연스럽게 같이 견과류를 섭취하도록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황태 찜이냐 구이냐. 이 찜이 끝내줘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구이가 더 좋아요. 저도 구이가 괜찮아요. 황태 찜도 대장 못지않게 밥도둑이에요. 보통 보면 공깃밥 한 그릇인데 공기 2그릇부터 시작해요. 마지막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마지막은 황태 칼국수를 먹어도 좋습니다. 새하얀 눈밭 같은 외모와 달리 육수를 가득 머금은 면발에 옮기는 찬바람 부는 지금 꼭 먹어야 하는 맛. 오직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입니다. 이건 항태 칼국수, 강원도식 항태 칼국수 하거든요. 이게 항태 머리 육수 그거 빼갖고 섞어가지고 강원도는 이렇게 배추를 넣고 이렇게 끓이거든요. 겨울에 11월 중순에서요. 한 3월 말일까지 하는 잠깐의 별미거든요. 겨울 가기 전에 놓치지 마세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먹을 때 뼈 넘어가는 것도 없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몸 건강 생각해서 맛있는 항태국 많이 드시러 오세요. 명태 중에 으뜸. 겨울을 보내며 맛도 영양도 풍부해지는 이 황태로 겨울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네, 이 국물을 뽀얗게 우려낸 네. 황태국. 맛도 좋고 추위도 녹이고 금상첨화죠. 네. 겨울의 참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황태 요리 만나봤는데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입안에 가득 고이잖아요. 네. 정말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요리예요. 이 황태 요리가. 예. 뭐 황태 구이부터 황태찜, 또 강원도식 황태 칼국수도 별미일 것 같은데요. 또 이맘때 황태 덕장이 장관을 이룰 텐데 못 가보게 돼서 참 아쉽네요. 아, 그렇죠. 네. 예. 뿐만 아니라 뭐 예년 같으면 강원도에서 이 축제 소식들을 네. 겨울 축제 소식을 많이 보내올 시기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 겨울 축제들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원도 겨울 축제가 줄줄이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접경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천군은 홍천에서만, 인제군은 청정 지역이던 강원도마저 남김없이 삼켜버린 코로나19의 그림자. 서민들이 제사를 깎아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고 지역 경기는 무참히 무너져갔습니다. 지역마다 겨울축제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 강원도의 축제들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얼음낚시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제 빙어축제. 겨울철 이상 고온 탓에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아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원조 겨울축제가 그 정도로 쉽게 무너질 소냐? 인제군은 빙어호에 물막이볼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결빙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몇 년의 축제 무산에도 변함없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문 닫는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올겨울 빙어호에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관광객들 안전과 인제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아쉽게도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면 준비된 빙어는 다 어쩌죠? 크기가 작고 아담하다 보니 물통마다 수십 마리씩 채워가곤 했던 은빛 요정. 재고 처리는 문제 없나요? 다행히 저희 인제 자연산 빙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양 문제나 이런 문제는 크게 빚어진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낚시의 손맛도 좋지만 인제 빙어 축제의 별미는 뭐니 해도 싱싱한 빙어 맛. 올해에는 이 요리들을 맛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빙어호 마을에 오시면은 다양한 빙어 식당들이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방문하셔서 다양한 빙어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의 그리운 맛은 변함없이 인제군의 식당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가장 아쉬운 건 위축된 지역 상권. 겨울 대목을 기대할 수 없는 거리가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섭섭하죠. 왜냐면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취소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역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많이들 섭섭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금년도 축제는 아쉽게도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요. 22회 빙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첫 막을 올린 강원도 겨울축제의 후발주자 홍천강 꽁꽁축제. 이미 자리 잡은 타 지역 축제들 틈에서도 짜릿한 송어의 손맛을 무기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인기몰이했습니다. 알지, 내가 저 손맛 잘 알지. 지난 1월 겨울폭우로 축제장 얼음이 모조리 쓸려가는 역경 속에서도 부교 낚시라는 대안으로 홍천강 꽁꽁축제는 손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하지만 올 겨울엔 일찌감치 축제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방역이든 축제든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는 스타일. 코로나19에 맞서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겁니다. 빙어와 달리 홍천강 꽁꽁축제의 송어는 지역 양어장에서 미리 계약해 기르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무단 방류할 수도 없는 상황. 처치 곤란이 된 송어들은 기업체에 대량 납품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벌써 단단히 얼어붙은 화천천. 지난 1월 겨울폭우로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개막 직전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고온 속에서 겨우 얼린 얼음을 지키고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모두 퍼냈던 화천 군민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당시 우한폐렴이라 불리던 초창기 코로나19까지 도저히 정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화천군은 단합과 정성으로 23일의 축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해냈습니다. 2020년도 산천어 축제도 이상기온이라든지 폭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악조건이 겹쳤던 만큼 지난 축제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이 4분의 1로 줄다 보니 농특산물도 많이 남아
화천군에선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판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축제 못하면 올해 농특산물은 또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올 겨울 축제를 위해 계약된 산천어는 75톤 분량. 예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수량이지만 사실상 축제장에 풀어놓을 일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재고 산천어는 어묵이나 비료 원료로 가공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다음 겨울에는 내가 왕창 잡아줄게. 그래요, 어쩔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런 때라 해도 연말은 다가오고 희망찬 새해는 떠오르는 법. 더 나은 2021년을 기약하며 화천군 선등거리는 변함없이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하천군의 랜드마크인 그 중앙로 선등거리는 그래도 그 조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어렵지만 희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등거리는 조성을 해서 불을 밝힐 겁니다. 가장 활기가 넘쳐야 할 시기지만 잠잠한 화천 읍내. 코로나19 때문에 문 밖을 나서기도 두렵습니다. 지난 1월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 해도 축제를 열자고 함께 힘내던 주민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울 축제 원래 막 시끌벅적 해줘야 되는데 축제 다 못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못하는 게 원칙에 그 축제 해가지고 크게 더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안 해가지고 조용한 게 나아요. 아쉽죠? 하천을 알리는 유일한 건데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가 힘들지만은 산천어 축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하천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제로 겨울 농사를 짓는 강원도에선 해마다 한파 매서운 줄 몰랐습니다. 추위조차 강원도의 특산물이었고 척박함조차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사랑하던 겨울왕국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예정입니다. 손님을 맞을 수 없어 유난히 추운 겨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양강과 홍천강, 북한강은 열심히 스스로를 얼려갑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만큼 새해엔 더 나은 시간들이 찾아오겠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꼭 안녕하세요. 네, 인제 빙어 축제, 네. 홍천강 꽁꽁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이 모두 취소돼서 가라앉은 강원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강원도는 각 지자체마다 겨울 축제가 큰 행사였는데 이렇게 많은 축제가 취소돼서 지역 경제에도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화면 보면서 중간중간 예전에 그 축제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네. 매년 보는 모습이니까 네. 조금은 식상하다, 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 흔한 풍경이 올해는 진귀한 풍경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종식되더라도 이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네. 그때 가서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네. 가족 여러분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추위는 누그러들었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미세먼지가 걱정되실 텐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풍에 의해 발달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충남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부여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종일 시야가 답답할 걸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7도, 대전 8도, 논산 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8도, 보령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새벽 대전과 충남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맑은 가운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벌써 1년, 휴대폰 속 나의 2020년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089번님, 2020년에는 방송에도 출연도 해보고 마스크 봉사로 너튜브에 나와서 잊지 못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네. 마스크 봉사도 하셨고 또 방송 출연까지. 우와. 예. 네.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됐겠네요. 네. 5677번님, 코로나로 인해 아팠던 기억이 제일 크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깨달은 해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소소한 재미가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생선을 잡아서 직접 회도 떠보고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와, 회도 드셨네요. 우와. 그러게요. 예. 0587번님,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까 산과 들의 캠핑장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 박자 쉬어간다 생각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올 한 해를 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캠핑족이 많이 늘었죠. 네. 차박족도 많이 늘었고, 예. 5791번님, 코로나로 인해 외국으로 시집가는 조카딸 결혼식도 9순이 넘는 친정어머님의 생신에도 못 가서 아쉬웠지만 집콕하면서 응모한 아들의 제품이 미국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어떻게 보면 집콕이 또 전화 유복이 됐네요. 네. 예,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를 했는데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대상까지. 받았다.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예. 7924번님, 꽃피는 봄부터 비대면 입학식. 처음 학교 등교하는 날에야 비로소 입학 축하를 해줬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진이 없던 1년.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아무 곳이나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네. 그 해맑은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빨리 네. 마스크를 다 벗고 마음껏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8855번님, 1년 전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새해 첫날 떡국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년에도 새해 첫날 다시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네. 수도권은 이제 내일부터죠. 네. 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는데 좀 이렇게 확산세가 빨리 줄어들어서 네. 정말 이렇게 내년에는 가족들이 새해에 다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들도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8099번님,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을 집콕 생활로 했습니다.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 배달도 시켜 먹고 벽지도 붙이고 네. 빵도 만들어 봤습니다. 2021년에는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집안에 계시면서 정말 알차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동안 와. 해보지 못했던 네. 거 벽지도 붙이고 빵도 만들어보고. 네. 예. 3336번님, 2월 중순에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아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잘 걷고 언어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내년 코로나19가 종식됨과 동시에 예, 아내분도 호전이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라 저희가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6120번님. 이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힘들어지면 가끔 드라이브로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그래요. 올해는 이렇게 한적한 곳, 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7813번님, 2020년을 돌이켜보면 생각한 것보다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면역력 키우려고 매일 수목원 산책도 하고 집에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네.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감기도 덜 걸리고 네. 항상 마스크 쓰니까 네. 건강해졌다 이런 게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19 빨리 사라져야겠죠. 맞습니다. 다양한 추억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콕이 일상이 된 요즘 외식을 하는 것도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그냥 보낼 수는 없는데요.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를 위해 행복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봉사 활동조차도 위축됐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춥고 힘든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따뜻한 그런 오늘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